그다음 이제 어도비 실적 업데이트 하려는데 어도비 매출이랑 EPS는 시장 가이던스 전망치에 부합했어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이 폼 8K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시 보고서 같은 건데 기업이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던가 누구 경영진이 바뀌었단가 그럴 때 이제 폼 8K로 보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실적 발표 외 자료에서 어제 폼 8K 자료를 함께 발표했거든요. 여기 이 문구에 따르면은 2022년 6월부터 FTC,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어도비의 소프트웨어 구독 취소 규정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사안이 해결되는 데는 현재 상당한 금전적 비용이나 또는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벌금이나 비용 때문에 내년 매출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아직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, 이 AI 매출이 본격화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, 뭐 그런 전망도 있는 모습입니다. 그다음 이제 모더나 소식인데, 모더나 오늘 S&P 500에서 가장 많은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. 이 모더나 왜 이렇게 많이 상승하냐 봤더니 이제 머크하고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초기 데이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머크가 현재 전 세계 이 표적 항암제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죠. 이 키트루다를 통해서. 근데 이 모더나에서 만들고 있는 mRNA 암 백신을 이제 키트루다하고 같이 병용요법으로 이 흑색종 피부암 환자한테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 키트루다를 단독으로 처방받은 그 환자보다 약 3년 동안, 그러니까 3년간 이걸 데이터 실험을 해보니까 키트루다 단독 요법보다 이 병용 요법이 사망 또는 재발 위험을 49%나 낮춘다고 해요. 그래서 모더나 어제 화이자 때문에 좀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프리마켓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 이제 지역은행 ETF는 52주 신고가는 아니지만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 KR ETF가 대표적인데 중소형주 은행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고요. 이 ETF가 최근에 잘 나가는 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중소형 지역은행 간의 M&A가 증가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미국에는 은행이 한 4천여 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수로 이제 은행이 많은 건데 이 은행들이 결국 현재 좀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M&A를 통해 이제 몸집을 키우고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. 그러니까 M&A가 많이 증가할수록 이제 좀 저조한 중소형 은행들 주가 좋아질 수 있겠죠.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7번 금리 인하하는 것도 이제 이게 다 자금 조달 비용 감소하고 또 대출 이제 수요 증가하면서 지역은행들 수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. 그래서 KR ETF 이렇게 지역은행 사태 발생했을 때 폭락했던 이 부분에 이제 뭐 저항선이라 해야 될까요? 이런 거 차트 좀 많이 보진 않지만 여기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금리 인하,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2%까지 기다릴 경우에는 너무 늦다. 음, 그거거든요. 그래서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 전에. 그렇죠. 네, 그 전에 좀 한다. 그래서 이런 형태면 앞서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소위 추가 상승은 비인기 섹터에서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러셀 2000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냥 증명하는 거죠, 솔직히. 현재 그 S&P 500이 포워드 PR이 20배입니다. 20배고 네. 테크가 지금 27배. 난테크 그 테크를 제외한 게 17배입니다, 지금 이렇게. 어,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 금리를 좀 내리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 약간 그러니까 테크가 아닌 쪽으로 좀 더 이제 움직일 가능성, 특히 스몰캡. 스몰캡은 스모케? 12배에서 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뭐 금리가 좀 내려가는 환경이면 좀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음,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음은 이제 그 반도체. 그러니까 24년에도 지금 TSMC, 삼성, 인텔, 특히 파운드리 쪽에 이제 2나노의 경쟁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, 만약 이 승자는 약 그 5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의 미래를 좌우합니다. 음,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칩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그 에너지 소비율이 또 떨어지죠.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 속도는 빨라지는 건데, 인하로로 가는 과정에 결국엔 데이터 센터 칩이고, 최근에 그 각 정부마다 아마 데이터 센터를 자기 나라가 아닌, 그러니까 자기 국가에서 쓰는 뭐 내용이나 이런 거를 타국의 데이터 센터를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각국마다 그 너희들이 우리 쪽 그 사업을 할 거면 자기 나라에 이제 좀 더 하기를 원하겠죠.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곳이 뭐
그 팔란티 할 때도 그랬지만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이나 그걸 그 외부로 이제 그거 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? 각국마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공간을 캐파를 2배를 이제 확장하는데 2026년까지 25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. 늘리고 약 2만 개 이상의 이제 GPU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, AMD.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뭐 구글이든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. 그다음에 어제 제가 그 테슬라 그 옵티머스 이야기했는데 옵티머스에 네, 이게 지금 그 바운드리스 옵티머스 트랜스포메이션 at scale 해서 대규모 생산을 만약에 했을 때 인력을 대체하는 정도의 어떤 그 기술 이 돼서 만약 이게 대규모 생산이 되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. 이게 지금 하루 비용을 40달러로 잡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임대해주거나 대여해주면 테슬라가 가져가는 게 40달러. 그게 즉 16시간 작동시키고 이게 배터리도 있어야 되니까 16시간 작동시키고 그러면 시간당 2.5달러입니다. 임금이 사람으로서 임금이 2.5달러짜리예요. 이걸 디플레이션 머신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연간으로 이제 계산하면은 매출이 14,400달러가 되고요. 이게 순이익률을 왜냐면 여기에 또 이제 세금이 있죠. 세금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사람을 대신하니까 기본소득법 내지 뭐 뭔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.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어떤 그 보호 차원에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, 이걸. 네가 다 가져가면 이걸 누가 시켜주겠습니까? 그래서 40%대로 이제 하게 되면 보당 그 한 5,893달러가 남는답니다. 여기에 보통 그 성장이니까 한 30배 적용시키면은 곱하면 17만 6천 달러의 가치가 있거든요. 한 대당. 한 대당. 한 대당 17만 6천 달러면 이게 이제 뭐 얼만큼 늘어날지 모르지만 1,000만 되면은 시총을 1.7조 달러를 보태는 거예요.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하죠. 그리고 이제 그렇죠. 휴가도 안 갈 거고. 네,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 돼서 법제적인 문제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그러니까 이걸 대충 이제 숫자로 녹인 거지만 그래도 꽤 높아지는 거죠, 이게. 근데 이제 이것도 경쟁을 혼자 독점하냐 이제 이거라 치면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얘가 혼자 다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하는 거고. 자, JP모건 체이스 3번, 4번 금리나 전망 이유입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요. 아직까지 목표치 2%에 좀 거래가 있다. 예, 아직 멀어 보이죠. 3.1%니까. 하반기에 회의당 0.25%씩 내린다는 거죠. 막 2배씩 내리는 게 아니고 0.25씩 차근차근 내린다. 해서 내리면 0.751%까지 내린다는 거. 그래서 아까 했지만 3번, 4번입니다. 차근차근 내린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. 그럼 왜 이렇게 금리를 뒤에 내리는 거냐? 너무 빨리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요. 시장의 변수가 커진다. 업앤다운이 심해진다는 거죠.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금리가 빨리 인하가 되게 되면 시장이 혼탁해진다는 겁니다. 막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3, 4번 종목들이 막 난리치는 거고 밈도 난리칠 것이고 금리가 빠지니까 뭐 돈 못 버는 기업들 난리치고 좀비업까지 난리치면서 굉장히 혼탁해진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되려 약간 늦추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겁니다. 채권 투자 시작의 조합을 이제 시작해보자 하는 겁니다. 이제 시작하자는 거, 이제. 피벗이 나왔으니까. 지금이 시작할 타임이라는 거예요. 여기서 보시면, 진작 살 걸 이게 아니고, 지금 사자는 거죠. 실적이 마침 어떤 기업 실적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때 사듯이 똑같이 보고 사자는 겁니다.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. 어차피 과거 올라간 거 버리고, 그거는 그냥 느낌상 미리 사신 분들의 어떤 몫이고, 저희가 가져갈 몫은 뭐냐?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실제 나올 때 매수해서 그 조그만 이익을 가져가는 게 미국 주식의 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진짜. 네. 중요해 보이고요. 다섯 번째가 그때 누가 얘기한 건데 이사님 얘기하셨나?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오히려 금융주가 좋아 보인다는 거. 오히려. 웃기지 않습니까? 왜냐면 예대마진 줄은 건데 중요한 게 지금 금융제 문제는 예대마진 아니다. 뭐냐? 보유한 채권에 대한 그런 손실에 대한 위험도이기 때문에 채권이 보유한 채권이
위험도가 빠지면 금융주가 좋아 보이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베스트 업종을 얘기한 겁니다. 의외로 금융주를 많이 선호합니다. 지금 금리가 빠지는 구간에서. 예,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예,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